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부길입니다. 어제 남북축구 보셨습니까? 문자로 보셨죠? 이 남북축구 문재인표 대북정책의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게 뭡니까? 브루스 전 사령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게 북한 사주 때문에 그렇다 그랬는데요. 외교도 정치도 경제도 최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구 중계도 못하는데 남북 공동올림픽을 개최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15일 날 저녁 평양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남북 축구 경기 21세기에 5G 시대에 FIFA 주간 경기를 문자 중계로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문자 중계 내용 딱 9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혹시나 경기 진행 내용을 조금이라도 빨리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문자를 쳐다본 축구팬들 아마도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을 겁니다. 전반전 45분 동안에 들어온 문자는 딱 하나였습니다. 시작 30분 만에 북한 리용지 경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시작과 함께 대한민국 나상호 교체 문자가 들어왔고요. 나머지 7개도 경고, 선수 교체 이런 내용뿐이었습니다. 그 문자도 평양에 간 우리 측 관계자가 보낸 것도 아니고요. AFC 경기 감독관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쿠알라룸푸르 그 AFC 본부에 보낸 문자, 그것을 이제 대한축구협회로 이어지는 그런 봉화 전송망 방식의 다단계 중계였습니다. 정작 우리 축구협회하고는 전혀 연락이 두절됐는데요. 북한의 열악한 인터넷 사정 때문에 그랬다고 그럽니다. 사실상 손흥민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축구 선수들 그리고 축구협회 관계자들 55명이 갔는데 완전한 고립 무원 상태였습니다. 관중도 없고 중계진도 없고 심지어 약방에 감춰같이 꽂기는 평양주재 AP통신 기자도 없고 중국 신화사 통신사 기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양 현장에는 모든 중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김정은의 지시만 현장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축구를 보면서 영국의 BBC는 15일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북한 대 한국,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더비에 초대합니다. 라고 쓰면서 이 경기를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번 깜깜이 평양 남북축구는 2019년의 북한 현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까지 훼손시켜가면서 올인했던 남북관계의 현실과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작 남쪽 정부는 북한을 상점 모시듯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자칫 그 남측 정부가, 여기서 남측 정부라는 거 누가 쓰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자칭 남쪽 정부가 북한 대표단한테 얼마나 대단한 대우를 했는지, 또 얼마나 북한 선수단을 극진하게 모셨는지 우리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창에 온 김여정에 대해서는 미국 펜스 부통령 경호 수준을 뛰어넘는 황제 의존을 제공했고요. 심지어 북한 선수단의 모든 체제 비용도 소위 남측 정부가 됐습니다. 여기에 돌아가는 선수단에게 선물까지 듬뿍 안겨줬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북측의 체제 선전단까지 와가지고 북한 이미지 선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간과 쓸개까지 내어줄 정도의 환대를 했는데 돌아온 것은 깜깜이 축구였습니다. 이번 평양 축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 체제의 현실, 그러니까 공산 독재의 체제의 실상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도 자랑하던 남북 관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지 못하는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현 주소를 확실히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무능함을 생생히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게 내세우던 남북관계가
월드컵 예선전 생중계 하나도 못 봐도는 수준이라 그러면서 잘못된 대북 정책부터 백지화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죠. 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왜 우리 선수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경기하고 우리 국민들이 응원을 가지 못하는가? 왜 우리 국민이 중계조차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정부는 답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공산 독재의 세상은 이런 것이다. 권력자의 한마디로 축구 중계도 볼 수가 없다. 문제는 이런 김정은 정권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자칭 남쪽 정부다. 그동안 그렇게 짝사랑해 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문전박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달랑 9줄에 19세기 전보식 문자 중계를 봐왔던 축구 팬들도 SNS에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상상 이상의 나라다. 21세기 국가 맞나? 이런 비판을 쏟아냈고요. 소위 남측 정부라고 말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그동안 북한에 올인했는데 월드컵 축구 중계 하나 못 보는가? 평화 모드는 다 허상이었다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축구 중계도 못하는데 남북 공동올림픽을 개최하자고 말합니다. 누가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까지 동원해가지고 김정은이 11월 달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신문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남측 정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축구를 중계조차도 못하는 것이 문재인표 대북 정책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북한 미사일 도발로도 알지 못했던 북한의 현실, 그리고 남북 관계의 실상을 이번 남북 축구를 통해서 여실히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남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김정은만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 최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그런데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지금 당장 열리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10년 후의 일이니까 마음대로 짓거리는 수준의 대국민 선전용 사탕 발림임이 이번 남북 축구를 통해서 여실히 증명된 겁니다. 이번 남북 축구 진행 과정만 봐도요, 지금의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수위인지 금방 들통납니다. 소위 남측 정부는 미북 간 비핵화 회담이 급진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고요.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남북 교류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남북 축구를 통해서 민간 교류도 활성화하고 고위 당국자 간 회담까지도 염두에 두는 그런 엄청난 꿈들을 꾸고 있었습니다. 중계진은 물론이고 응원단까지 보내가지고 인적 교류까지 활성화할 요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걸하다시피 북한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북측 반응은요, 싸늘하다 못해서 아예 대꾸조차 없었습니다. 소위 남측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경멸을 넘어서 능멸을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남북 축구와 남북 관계는 별개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북한에 소위 남측 정부는 한마디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 자세 그 자체입니다. 북한이 중계진도 거부하고 응원단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국제축구협회, 피파 또는 아시아축구연맹, AFC를 통해서 항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북한 눈치 보기를 한 셈이죠. 심지어 선수단이 방북하는 것도 육로로 가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직항로로 가도 2시간이면 갈 거리입니다. 그런데 베이징을 거쳐가지고 1박 2일 일정으로 갔습니다.
평양에서 경기하면서 그나마 다친 선수가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위 남측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북한 의도도 모르고요, 끌려다니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영원히 이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이번 남북 축구는 그야말로 평창 올림픽 당시에 환상에 빠져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남북 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난 평창 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지고 남북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런 스포츠 교류가 남북 관계도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위 남측 정부가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위 남측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착각이었고요, 환상이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당시에 왜 북한이 이렇게 우호적으로 대했느냐? 바로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이 최고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해야 되겠고 평양 공세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뭐 남측 정부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대규모 응원단까지 파견한 일들이 벌어진 거, 다 이게 북한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자 해서 평창 올림픽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남측 정부는 그것이 문재인표 대북 정책의 성공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병적인 착각인 겁니다. 지난 평창 올림픽과 이번 남북 축구를 엮어보면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평화적 태도를 취하고 소위 남측 정부와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고요. 그때 소위 남측 정부를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위기를 피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소위 남측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야 가치도 올라간다는 것이죠. 소위 남측 정부가 미국과의 중재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더불어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소위 남측 정부의 효용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역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은 결국 남북 관계를 증진시키려면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북한의 원군인 중국과 거리를 좁히는 원미 친중이 아니라 철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하고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보면서 할 말 하고 다 하고, 그랬을 때 가능해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문재인표 대북 정책으로는 이번 남부 축구에서 본 것 같이 무시당하고 결국은 팽당하는 꼴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일 자신이 있다는 남북 관계도 저런데요. 요즘 보세요. 도대체 잘하는 게 뭡니까? 이미 다 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에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도 훼손시켜 가면서 자주노선을 걸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15일 날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북한이 자주 개념을 부각시켜가지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북한의 자주 개념에 문재인 정부까지 부하내동해가지고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있다는 경고인 겁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이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이 되라고 한국에 압박을 넣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반일 정책, 그리고 이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인데요. 여기에 북한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브룩스 전 사령관이 시사한 겁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심지어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가지고 예상보다 미국의 반응은 심각했고 그것이 한국 정부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부응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자주적 결정을 내릴 만큼
독립적이지 않다고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좀 말을 복잡하게 했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렸는데 한국 정부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북한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정말 심각한 발언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풀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대목입니다. 이건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그렇게 소위 남측 정부의 의사결정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더불어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아리껏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소위 남측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북한하고 밀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라도 잘하면 또 모르겠는데 경제는 경제대로 최악 국면입니다. IMF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7년 만에 최대 폭의 하락입니다. 이런 발표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 경제는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경고입니다. 이미 수많은 국내의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0% 아니고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만은 정작 청와대와 정부는 그저 낙관적인 말만 내놓고 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부진한 경제 성적표가 뻔한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민생경제지수가 끝모를 추락을 하고 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101.5였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101.3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97.8이었었는데요. 이 민생지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가가지고요 91.2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런 수치 발표도요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좀 믿지 않겠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자로 통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밝힌 것이라서 뭐라고 항의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정치를 잘하기라도 합니까? 말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임명하면서 온 나라가 조국 블랙홀에 빠졌고요. 나라는 두 동강이 났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하야를 요구하는 수준까지 흘렀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게 뭡니까? 이게 나라 맞습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문재인 정권 핵심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가장 절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결단 날 것이라고 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 나오는 것이겠죠. 이런 민심을 청와대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 하는지, 알려고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참, 문재인 정부가 진짜 잘하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과 궤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거 있죠. 쇼. 이거 얼마나 잘합니까? 그것 말고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화이트하우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